우리가 항상 정확한 개념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게 바로 이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의 차이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가르친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알려준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 여기서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는 여기는 가르치는 거는 그래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 정확하게 전공을 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이 됐던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던 뭐가 됐던 그거를 가르쳐주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있고 학생이 있다고 쳐요.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은 다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가르칩니다. 지식과 경험. 이거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경험이냐? 선생님의 지식과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에게 요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해라. 또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가 할 때 뭐 수학을 한다 아니면 영어를 공부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갈 때 모르는 거를 그들에게 없는 즉 학생들에게 없는 지식과 이 경험에 관련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가르쳐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식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을 지식 공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식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학생들에게는 지식과 경험이 없는 거였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해서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기억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인식을 해서 기억 속에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마음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 마음이 작용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없는 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자꾸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마음에서 뭐가 만드냐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형성되면서 이 기억 속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다 공부는 계속 가르치는 공부를 우리가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뭐를 합니까? 우리가 선행학습이 됐던 아니면 새로 미리 공부를 하는 거 미리 예습을 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예습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웠어. 그리고 나면 다시 복습을 하고 왜? 반복하는 거예요. 예습과 복습 이게 계속 여기서는 필요로 해요. 예습하는 거 복습하는 거 왜? 기억 속에 이 기억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로 하냐면 예습과 복습을 해서 왜? 또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속화되거든요. 그리고 예습과 복습하고 또 다음 거 배우고 예습과 복습하고 다음 거 배우고 이러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가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왜 필요하느냐 가르치는 데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식과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이 그 학생의 기억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실제로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기억에 남아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예요. 장치. 그래서 이 예습과 복습에 관련된 것과 시험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기억 속에 가능하면 많이 남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또 가르칠 때는 학생에게 이미 그 전에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또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그 위에 또 얹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교육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을 배워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다 지식 공부입니다. 지식 공부.
자, 이게 지식 공부인데 이 지식 공부의 단점은 뭐냐면 인식을 하고 계속 기억을 합니다. 물론 기억됐던 거를 또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 표현법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수업마다 누군가는 나가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직접 경험해서 풀어보기도,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다 이게 표현법이거든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서 어떻게 요거를 조화를 이뤘을 때 교육이 극대화될 것이냐 라는 거를 지금은 누구나 다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형성되어 있던 이게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힐링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지식은 계속 쌓여갑니다. 지식은. 여기에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마음이 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작용하는 현상을 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은 습관을,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에 자동 힐링할 수 있는 이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함께. 이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선생님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의 부모님이 할 수도 있어요. 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요 자체를. 그래서 선생님과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지식교육의 가장 핵심인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힐링 습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지식과 경험 관련된 이 지식도 학생들에게 넣어주기도 바빠요, 지금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고. 그러다 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를 살아갈 때 기초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힐링 시켜줄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속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공부 잘해라예요. 공부 잘하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가르쳐주는 지식을 기억에 때려 넣어라. 이게 공부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힐링 관련되는 습관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또는 선생님한테 또 친구들한테 뭔지 모르지만 자꾸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하려고 드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글로 몰고 가요. 왜? 지식 가르치기 바쁘니까. 그러지 않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그래요. 오다 보니까 선생님에 의해서, 학생에 의해서, 아니 부모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힐링 습관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본은 지식교육이고, 지식교육은 무조건 기억에다 넣는 교육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입식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주입식 교육이라는 건 뭔 뜻이냐? 힐링 습관을 만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교육을 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식교육이 주입식 교육과 같아요. 물론 거기에 인식을 할 때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기억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해서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하는 방법 굉장히 연구 많이 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교육의, 지식교육의 한계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치는 교육은 결국은 기억에 얼마를 남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알려주는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기억을 안 해도 된다라는 교육이에요. 기억 안 해도 돼.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를 한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 학생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이 알려주는 교육은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기본,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리, 우리가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원리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알려주냐?
이거는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이러는 거는 뭐예요? 뜨거운 거야. 뜨거운 거니까 만지려면 만지고 만지지 않으려면 안 만져도 돼. 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리된 거를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학생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뭘 필요로 하면 이 마음에서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 관련된 원리를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면 처음에는 이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지식 공부에 관련돼서는 외워야 돼. 왜?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선생님한테 혼 안 날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지 시험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게 또 필요하게 오게 되지 또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안 해도 그만인데 문제는 뭐야? 요런 곳이 있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뭘 찾기 시작을 하냐면 이놈을 찾기 시작을 해요. 알려준 거를. 이 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걸로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어디로 알려주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음으로 가요. 마음의 어디로? 습관으로. 이 습관이 형성이 돼요. 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려주는 교육은 뭘 만드는 교육이냐면 습관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습관을 만드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과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멋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경험에 관련되는 것은 알려주는 교육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다 무너져요. 그걸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원리를 그냥 알려주기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들이 찾아가요. 왜? 습관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는 교육을 우리는 마음교육이라고 합니다. 알려주는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청소년 마음교육은 과연 무엇이냐?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마음교육, 즉 이 원리에 의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교육이다. 습관. 이거 지식교육에서는 습관 못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처와 스트레스가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를 습관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원리가 문제예요. 이 원리라는 게 뭐냐? 요 마음이 인식에서, 기억에서, 표현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즉 마음이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게 있어요. 이게 마음이 작용될 때 인식에서 기억에서 표현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 아예 작용되고 있는 원리거든요. 그걸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이 어느 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답답하면서 막 표현해. 아, 쟤 스트레스 받았구나. 쟤 상처 갖고 있구나. 이걸 자기도 모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습관을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기초적인 거 어디에? 인간관계를 가져갈 때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만들어갈 때 내 생각을 조종할 때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마음교육을 한 청소년과 청소년 마음교육을 하지 않은 청소년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지식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지식에 관련되는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가 최소한 공부하는 법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로부터 시작해서 곱셈 나눗셈으로 가고 한 자리로 가느냐 두 자리로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감춰놓고 찾아가는 연습을 시키고 수학에서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영어도 처음부터 막 해가지고 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A, B, C, D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다르니까.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한 문장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문장을 늘려가고 그리고 독해 능력을 키우고
회화 능력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 그게 다 교육의 기본이거든요. 왜? 기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건 기초가 없어요. 마음은. 작용되고 있는 원리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이 성장을 해갈 때 관계 적응기냐, 자아 형성기냐, 자아 실현기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간의 마음의 습관의 기초, 원리가, 기초 원리, 요거를 그때 필요할 때 습관을 가볍게 간단하게 아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끔 그 하나 가지고 그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가 예방이 돼버립니다. 이게 예방이 되게 되면은 인식, 기억, 표현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자기 심리를 안정시키게 되고 자기 심리를 안정시키게 되면 뭐가 만들냐면 저쪽 지적 욕구, 즉 지식 욕구 가리키는 이 지식에 관련되는 게 계속 원해요.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청소년 마음교육을 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벌써 공부를 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공부하는 자세가. 해라 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전혀 다르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그만큼 지적 욕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최소한 가르치는 교육이 뭐고 알려주는 교육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가르치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알려주는 교육 자체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마음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교육은 습관의 다이렉트로 만들어주는 교육인데 이 다이렉트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요 기본 원리에 관련되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른들에게는 치료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자아실현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상처 차원을 넘어서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급에 관련되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영역에 관련된 이 부분을 치료를 할 때 똑같이 마음교육을 합니다. 마음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왜 안 받아들여지냐면 원리를 알려주면은 본인 습관으로 바로 만들거든요. 청소년 때 왜? 없으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자아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아실현을 하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습관이 어떤 습관을 가냐 기존에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습관에 이거를 변경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되는 과정, 이 과정이 생각보다 몇 년이 걸립니다. 연 단위로 걸려요. 그나마도 치료를 할 때 그래 뭐 한 3년까지만 고생하면 안 되겠나 하라는 대로만 하다 보면 3년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년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 못 기다려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1개월이면 되거든요. 아이들 때 청소년 때는 이게 1개월이면 되는데 진짜 자아실현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고 뭐하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만드는 것과 바꾸는 것은 전혀 달라요. 만들 때는 1개월이 걸리질 않지만 즉 습관을 바꿀 때는 이 습관을 관련해서 변경을 할 때는 최소한 연단 이상,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치료를 할 때, 한 번이면 치료된대. 10번이면 치료된대. 1개월이면 치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치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무조건 재발하면서 악화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정신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건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애들은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1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알려주는 교육만 해도 지식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식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교육에서 지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 학자들, 그리고 교육 관련되어 있는 뭐 담당자들 정책 기타 등등 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분야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인간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개념,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가르치는 것과 알려주는 것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처럼 인간은 지식도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식에 관련되는 부분을 내가 쓰고 활용을 하고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한 거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되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최소한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알려주는 거는 마음교육이라고 하고 가르치는 교육은 지식공부, 즉 주의식교육이 지식교육이라 그래요. 지식교육과 마음교육은 전혀 다릅니다. 지식교육은 심리, 즉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기에서 어떻게 지식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할 것이냐를 논하고 있지만 알려주는 교육은 마음에서 이거를 통과하고 있는 이 마음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것이냐 해서 습관을 만들어주는 교육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